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접경지 교전도 가자지구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로 격화하고 있어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엘라베마주 버밍햄 번화가에서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딴 총기 난사로 대선 전국에서 총기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란 동부 탄광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해 최소 5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메탄가스 농도가 높아 구조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인데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2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이사협회 이면택 회장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접경지 교전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격화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22일 오전 이스라엘로 1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해 이스라엘 북부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수천 명이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스라엘 북부 키르야트 비알릭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져 건물이 파손되고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이번 헤즈볼라의 공습은 최근 무선 호출기 등 통신 장비 연쇄 폭발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며칠 동안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 세력 헤즈볼라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동영상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헤즈볼라가 우리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곧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은 안보를 회복하고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 확대가 이스라엘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이스라엘 측에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삐삐 폭발로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미국은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버밍햄 유흥가에서 총기 난사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버밍햄 경찰은 현지 시간 21일 밤 11시쯤 파이브 포인트 사우스 지역에서 여러 명의 총격범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여러 발의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총상을 입어 반응이 없는 상태였고 모두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또 다른 1명은 현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조만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총기 규제에 관한 추가 행정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백악관에 설치된 총기 폭력 예방 사무실의 책임자인 스테파니 펠드먼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다만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펠드먼은 추가 발표될 행정 조치에는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하기 전에 완료할 예정이지만 힘든 작업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동부에 있는 한 탄광에서 현지 시간 21일 메탄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하며 최소 5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540km가량 떨어진 도시 타바스에 있는 이 탄광에는 폭발 당시 7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유국인 이란은 연간 석탄 350만 톤가량을 소비하는데 매년 자국 광산에서 180만 톤을 채굴하고 나머지는 수입합니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나흘 만에 또다시 부양했다고 어제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도,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라면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동쪽으로 9km 떨어진 바다에 있던 15톤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6명이 모두 30여 분 만에 구조돼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자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연안 구조정 1척, 민간어선 2척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 가자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100여 발의 로켓을 퍼부었고 이 중 일부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즉각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 등 수백 곳을 표적 공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부 지역의 학교를 폐쇄하고 병원 환자들을 이송하는 등 전투 대비 태세도 강화하면서 북부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또 한 번 경고했습니다.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אנחנו הנחתנו על חיזבאללה רצף של מכות שהוא לא דמיין. ואם חיזבאללה לא הבין את המסר, אני מבטיח לכם, הוא יבין את המסר. 통신장비 연쇄 폭발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과의 전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더 강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لن توقفنا التهديدات ولا نخشى أخطر الاحتمالات ونحن مستعدون لمواجهة كل الاحتمالات العسكرية. 어느 때보다 전면전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 미 백악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We don't believe that escalating this military conflict is in their best interest. It's certainly not going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all those people that Prime Minister Netanyahu says he wants to be able to send back home. 이스라엘의 공격은 서한 지구와 가자 지역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랍권 대표 뉴스 네트워크인 알자지라 서한지구 지국을 급습해 테러를 선동하고 안보를 위협한다며 45일간의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관리들은 알자지라 방송을 하마스의 대변인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 동부 탄광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해 최소 5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수백 미터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광부들은 부랴부랴 땅 위로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채굴용 차량에 석탄 가루로 뒤덮인 동료들의 시신이 실려 나오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집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540km 떨어진 타바스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صورت آتش‌سوزی یا تخریب نبوده بلکه انفجار گاز متان و به صورت خفگی به حساب ایجاد شده. 이란 전체 석탄 공급량의 75%를 차지하는 타바스 탄광에서는 폭발 당시 70여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밤 수백 미터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광부들은 갑작스러운 폭발에 혼비백산해 땅 위로 뛰쳐나왔습니다. یک دفعه دود بلند رفت بعدش یک دفعه دیدیم نفسام تنگ رفت من خودم انداختم از حساب از کارگاه پایین به حساب دو دسته پایی فقط دانستم خودم برسونم به جایی که انفجار افتاد من نبودم که دقیقاً چه کار افتاد نمیدونم اون فقط رفتم برای کمک رسانی 메탄 가스 농도가 높아 보조 작업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석탄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자국에서 채굴하는 이란은 안전 기준이 느슨하고 응급 서비스가 부족한 탓에 종종 탄광 사고가 발생합니다. 42명의 광부가 희생된 2017년 아자드 샤르 탄광 사고 이후 이란 최악의 탄광 폭발 사고로 기록될 타바스 광산 사고. 사흘간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방송 CBS가 지난 18일부터 유권자 3,1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52%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포인트 낮은 48%로 나타났습니다. 경합주 7곳에서의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51%,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2%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여야의 움직임이 다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고심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단체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때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배석하면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려운 만큼 단둘이서 민감한 현안을 이야기해보는 게 어떠냐는 취지입니다. 독대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는 모릅니다. 그건 제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독대에서는 그야말로 의제 제한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 측은 이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자는 반응인데 독대 여부는 윤 대통령과 참모진 논의를 거쳐 만찬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사될 경우 한 대표 측에선 지지부진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실에 입장 변화를 요구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열쇠를 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협에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서 정부가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는 거의 괴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의료계의 정서와 현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상황과 심각성을 공유한 자리였다는 게 야당 설명인데 특히 의료대란 책임자 문책 등 정부를 향한 양측 요구사항이 일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의협과는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조경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어제 KBS 방송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숫자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인 정원은 얼마인지 묻는 것이라며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아내에게 사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전직 40대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북 영덕의 야산에서 지난해 9월 산에 올랐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가 1년 만에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7시 50분쯤 낙동강 하류 부근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 39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무인사업장 수도관이 누수되면서 부과된 거액의 수도요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군인들이 야간에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한 3급 군사기밀 암고를 민간 사채업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군과 검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합성사진, 인쇄물 300장을 퍼뜨린 7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자본금이 4억 원에 불과한 회사에서 수년 동안 10억 원을 빼돌린 60대 격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주요 연예기획사 5곳과 관련해 240건의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중 하이브가 6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 제주도 마라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불이 났지만 승선원들이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구리역에선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30분 동안 갇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위태롭게 출렁이는 어선의 갑판을 시뻘건 불꽃이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연신 쏘아대는 물대포로는 역부족일 정도로 매섭게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앞바다를 지나던 15톤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원 6명은 다행히 3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됐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옆에선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줄이어 승강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어제 오후 지하철 8호선 구리역에서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용객 7명이 30분 동안 갇혀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4층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6명이 한밤중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 현관에 세워둔 전기 스쿠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전북 고창군 후포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외벽이 그을리고 소방서 추산 13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에 살던 60대 남성이 밤송이를 태우다가 불씨가 집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큰 일교차에 대비해 겉옷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 철원 14.2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 강릉 16도, 부산 19.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동안 여야는 서로의 사법 리스크 등을 정조준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멈추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문제 삼아 특검법의 당위성을 부각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걸 예로 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며 이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오는 26일 민주당 주도로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정쟁의 원인이 이 대표와 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대표 사건과 달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근 김 여사의 여당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부인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가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겁니다.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진다면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해병대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하나하나 상기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체코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대비한 여론전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여야의 공방은 각각의 재판이나 수사 결과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며 이 전국이 살얼음판을 걸을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가 3조 원 줄어드는 걸로 추산이 됐습니다. 하더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경우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은 2천억 원, 비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은 2조 8천억 원 줄어드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한은은 지난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67.9%를 적용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자 부담을 추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우리나라 수출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인하되면 한국의 세계 수출이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전 세계의 수입,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그 효과는 금리 인하 2개월 후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급격하게 오른 배추값에 각 가정에서 조금씩 담그시던 여름 집김치는 포기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김장 배추는 문제가 없다지만 이번 비 피해 김장 배추값은 여전히 걱정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채소 가게. 어렵게 좋은 배추를 갖다 놨지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많이 물어보고 안 사시죠. 그러면 상인분들도 힘드시겠어요? 네, 그럼 우리도 막 계속 물어보고 막 잘 안 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뭐 야채가 특히 제일로 비싸죠.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9일 폭염에다 정부 할인 지원이 끝나면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9,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비싼 가격입니다. 하루 뒤 8,900원대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9,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번엔 남부 지역 폭우로 가을 배추값도 우려됩니다. 김장 배추가 많이 나는 전남 해남에서도 배추밭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가을 배추는 보통 9월 중순 전에 아주 심기를 하는데 폭염 직후 폭우가 와 밭이 물에 잠기거나 흙이 쓸려나갔기 때문입니다. 뿌리들이 이제는 내렸지만은 흙이 위에 흙을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으니까 햇빛이 났을 때 이건 다 시들고 결국은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모종 키우는데 최소한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앞서 정부가 농민들의 가을 배추 재배 의향을 집계한 결과 재배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2.1% 줄고 생산량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강릉 안반대기 등 서늘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는 여름 배추와 달리 가을 배추는
전국 곳곳에서 나고 비싼 배추값에 농민들의 재배 의향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 피해가 크지 않아 김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이 잇따르면서 김장 배추값 상승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저녁 SBS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폭과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이 관세청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은 2억 달러 흑자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는데요. 이 기세가 계속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TM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피해 보상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상은 피해가 확인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메이플스토리 레드큐빅과 블랙큐빅을 사서 이용한 피해자 80만 명, 총 보상금 규모는 219억 원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 시름이 깊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쌀 활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쌀로 전통주를 만들거나 해외에 우리 쌀로 만든 김밥과 음료를 알리는 등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삼성전자와 타이완의 TSMC가 아랍에미리트에 공장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삼성전자와 TSMC가 아랍에미리트에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UAE 측과 각각 논의했다고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기술적 장벽 등을 이유로 실제 공장 건립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덧붙였습니다. 고물가의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렴한 가격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도 간편식 품질을 높이는 등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주방에서 방금 만든 볶음밥과 탕수육을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즉석조리 식품으로 뷔페처럼 가짓수가 200개가 넘습니다. 원래는 신선식품들이 놓여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즉석조리식품 판매대로 바뀌었는데 2030 세대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 모두 아낄 수 있어 인기입니다. 요리했을 때는 재료를 하나하나 사야 돼서 남는 게 더 많아가지고 간편식을 좀 많이 요즘 찾는 것 같아요. 나가서 사 먹는 것도 훨씬 싸가지고. 바쁘게 나갈 때라든가 급하게 뭐 음식 먹고 나갈 때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간편하게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요. 고물가의 간편식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유통업체들은 편의성을 넘어 맛과 품질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지난달 냉동 밀키트 매출이 한 달 전보다 3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와 협업해 가정 간편식 제품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간편식의 대명사인 편의점 업체의 경우 도시락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반찬에 냉동육 대신 국내산 냉장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대비 성능, 즉 시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경향에 따라 간편식 시장도 프리미엄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교실을 도입하는 데 열성적이었던 핀란드에서 디지털을 버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부진한 학습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핀란드 소도시에 있는 이 교실의 풍경은 올가을부터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무료로 나눠준 노트북이나 디지털 기기가 사라지고 다시 교과서와 펜이 등장했습니다. 선생님이나 학부모는 대환영이고 학생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I'm happy about the change. I am happy. There are less distractions with the books and I do think it is much better. No ehkä silloin kun käytti enemmän Chromebookia, niin sitten välillä niin kuin vähän lähti johonkin eri nettisivuille ja silleen, että ehkä siihen ei ole ihan keskittynyt niin kuin siihen olennaiseen.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유명한 핀란드는 10여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디지털 교실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2018년쯤엔 거의 모든 교실에서 교과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집중력을 해치면서 오히려 전국적인 학습 성과가 서서히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누적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o brain are very vulnerable with multitasking and especially when you are this young age. 핀란드 정부는 수업 시간에 모든 개인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이번 달부터 교내에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도 잇따라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로 물을 뿌리며 맞서보지만 거센 화마를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중부 코르도바 지역에서 사흘째 화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화에 급급한 현지 당국은 피해 추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ste creo que fue muy duro, donde vimos gente desesperada, donde vimos casas incendiarse, donde vimos gente herida. Hay un chico que se quemó, que tuvo incidentes, quemaduras de su cuerpo, así que fue durísimo. 국경을 접한 브라질도 끊임없는 산불로 비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 생태계를 지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차파다 두스 베아데이루스 국립공원에도 불이 났습니다. 브라질은 최근 화재로 국립공원 2,000헥타르를 잿더미와 맞바꿨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이웃 국가로 불씨를 날린 볼리비아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캐나다와 프랑스는 진화용 항공기와 헬기를 볼리비아로 보냈고 스페인에서는 소방관 40명과 전문가 8명을 파견했습니다. Expresar nuestra solidaridad con el país, con los afectados por el incendio. Sabemos que es un tema de una gran trascendencia para todo el país y en el fondo es un problema que también padecemos en Europa y en todo el mundo, como son los efectos del cambio climático. 이상고온과 강풍, 낮은 습도가 이어지면서 남미를 휩쓸고 있는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지방에서 2층 건물이 폭발로 무너져 어린 남매 2명과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 22일 새벽 5시쯤 이탈리아 사비아노 마을에서 2층 건물이 폭발로 무너졌다며 가스 누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숨진 두 아이의 2살 난 동생과 아버지를 무너진 잔해에서 무사히 구출했지만 아버지는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30대 소방관이 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와인 산지로 유명한 소노마 카운티에서 5차례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소방장비 엔지니어인 로버트 에르난데스를 체포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덮쳤던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6명이 숨졌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실종자는 8명으로 파악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지난 9일 9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쳤다고 공개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미들턴 왕세자비는 스코틀랜드의 왕실 발모랄 영지 근처에서 찰스 3세 국왕 카밀라 여왕과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6개월 전 암 진단 사실을 직접 공개한 왕세자비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마쳤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독일 정부가 불법移民을 막기 위해 국경을 전면 통제한 지 닷새 만에 무단 입국자 등 898명을 적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주간지 빌탐 존탁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경찰은 검문을 인접 9개국 전체 국경으로 확대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적발한 898명 가운데 640명을 곧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이미 독일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두바이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하루 병원비만 1,500만 원이 청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두고 고객과 여행사 간의 입장이 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여행사를 통해 두바이로 여행을 떠난 김광준 씨. 매일 일정을 소화하던 중 하루는 호텔에서 씻고 나오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아침에 그 관광 일정은 다 소화를 했어요. 다 이제 따라다니고 뭐 남한테 피해 안 줄 정도로 가이드가 이제 오더니 병원 안 가보셔도 되겠냐고. 그러다 가이드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갈비뼈에 금이 갔고 폐에 공기가 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간단한 진단만 받고 한국에서 치료받겠다고 얘기했지만 여행사에선 보험이 된다며 입원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비용은 무려 1,5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가이드가 먼저 자기들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뭐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보험을 너네들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급 보증을 해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한국 가서 줘도 되고 했더니 안 된대. 일단 내가 먼저 내야 된대요. 김 씨는 어쨌든 한국에 돌아와야 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용을 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확인해 보니 보험 한도는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은 꼼짝없이 자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 병원에서는 2달가량 쉬면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 씨는 여행사가 병원비나 보험 한도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반면 여행사는 나이가 많은 고객이 다쳤는데 치료를 받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이드가 현지에서 사실 확인서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에선 여행 상품을 이용했다가 안전사고나 질병이 악화할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사는 고객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사가 고객들의 병원 진료에 대비해서 진료 비용이라든지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 고객과 병원 사이에서 충분히 연계해서 상의를 했는지가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불충분하게 이제 보여야 되고, 여행사에서 뭐 자꾸 이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써주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들은 해외로 장기 여행을 갈 땐 상해보험 한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현지에서 치료를 어떻게 받을 건지 확실하게 여행사와 협의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 대학의 교양수업에서 방위사업청이 주최하는 창업경진대회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학생들을 촬영해 홍보 영상에 활용했다가 반발을 샀습니다. 학생들은 출석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했고 영상 촬영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며 항의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여대 졸업생인 A씨는 마지막 학기였던 지난 5월 한 교양 수업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수업은 방위사업청이 주최한 국방기술 활용 창업경진대회 설명회로 대체되는데 강의실 앞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에는 이미 동의한다고 표시돼 있었고 수업에 출석하려면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짜고짜 설명회를 듣는 학생들을 촬영까지 한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빨리 쓰고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지각 처리되거나 아니면 들어갔다가 이제 불편해서 이제 촬영 불편해서 나온 친구들은 아예 결석 처리가 되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얼마 후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명회 홍보 영상에는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영상을 어디에 쓸 건지 사전에 설명조차 듣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집에 동의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일지 모른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여학생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얼굴 사진 찍혀서 그때 설마 N번방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범죄나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모자이크도 처리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누가 어디서 캡처해서 이상한 용도로 쓰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 저는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했고 방위사업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설명회를 듣는 학생들 모습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주최한 업체 측에서는 뒤늦게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짧게 활용됐지만 학생들의 우려에 따라 영상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은 건 참석자 확인과 이수증 발급 등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방위사업청과 업체는 물론 담당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교내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수업을 기획하고 주관하면서도 학생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수업 장면 동영상의 노출 범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또 비전임 강사, 시간 강사인 해당 교수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규정을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화여대 측에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문의했지만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지만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시각과 안일한 대응이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된 남부지방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80대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센 비는 그쳤지만 하루가 지나도 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막막함을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물에 들어가 장비를 점검하는 수색대원들. 손짓으로 말해주세요. 전날 전남 장흥에서 실종된 89살 A씨를 찾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당시 장흥에는 시간당 70mm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A씨는 불어난 하천이 집까지 밀고 들어오자 밖으로 나왔다가 배수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경남 김해의 논밭은 이틀째 물이 빠지지 않는 데다 농로까지 잠겨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 하우스에서 한창 수확 중이던 과일이 상하는 건 아닌지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단 부위는 거의 다 잠겼기 때문에 지금 뿌리가 다 이제 썩어서 저희가 수확이 가능할지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확인이 안 되니까요. 곳곳에 물이 들어찬 창원의 한 마을은 개울인지 밭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도로가 빗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은 이틀 동안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침수됐고 앞으로 해서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이라든지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 비구름은 물러갔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주민들의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00mm가 넘는 가을 폭우가 쏟아진 강원 동해안에 강한 너울까지 유입되면서 일부 해수욕장 백사장이 나뭇가지와 각종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백사장 쓰레기 피해가 큰 해변은 강릉 안목해변과 사천해변 등으로 쓰레기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강원 동해안 해변 백사장 곳곳이 쓰레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바다나 하천에 있어야 할 물고기들이 도로 위를 헤엄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확인을 해보니 바닷물의 높이가 최고조에 달하는 대조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충남 보령시에 있는 한 도로입니다. 과속 방지턱을 포함해서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위로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요. 바로 물고기떼입니다. 손가락만한 물고기부터 팔뚝만한 물고기까지 크기도 다양한데요. 이 물에 잠긴 도로는 마치 개천이나 바다처럼 헤엄쳐 다닙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네,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충남 보령 오천항 부근에서 있었던 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도로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통화해보니 놀랄 일은 아니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매년 조수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가 오면 바닷물이 도로까지 침범하면서 물고기들이 도로에서 헤엄치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 수치가 높을 때 치매 위험이 크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수치가 높은 것뿐 아니라 심하게 변하는 경우에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병률만 해도 10%대이고 2022년 기준으로 노인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높은 혈당과 고혈압이 대표적인 치매 위험 인자로 알려져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혈당과 혈압의 변동성도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상원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질병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혈당이 심하게 변할수록 뇌 손상을 의미하는 백질 변성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도 더 많이 축적됐습니다. 혈압이 크게 변하는 경우도 치매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혈압의 변동성이 클수록 신경세포를 죽이는 주요 원인인 타우가 뇌에 더 많이 쌓였고 뇌 해마 위축도 심해졌습니다. 혈당과 혈압의 수치뿐만 아니라 변화가 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혈압약을 상태가 좋으면 복용을 안 하고 또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다시 또 복용을 하고 하는 이렇게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서 특히 많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요. 전문가들은 혈당과 혈압의 평균값이 안정적이라고 마음을 놓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매 위험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나이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그대로 진행되면 한 살 차이로 150만 원 넘게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정부안에 따라 분석한 내용을 보면 50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1975년생은 만 59세까지 보험료를 1,224만 원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살 차이로 144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건데 같은 방식으로 40대인 1985년생은 30대인 86년생보다 152만 원을, 30대인 1995년생은 20대인 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한 진보계열 후보 가운데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자남 전 오류중학교장까지 모두 3명이 단일화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은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경선인 추진위원 투표를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추진위는 후보 3명을 대상으로 내일과 모레 2차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5쌍둥이 팡팡 레인저가 태어난 서울 성모병원에 유혜미 저출생 대응 수석을 보내 축하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5쌍둥이가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건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와 아빠 5 아기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낸 선물은 5가지 색깔의 아기 옷과 자연산 미역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정혜전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5쌍둥이에게 첫 만남 이용권 1,400만 원과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500만 원, 신생아 수에 맞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에 넷플릭스 영화 무도 실무관을 본 뒤 젊은 세대가 이 영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히 이 영화가 공공이익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 무도 실무관은 배우 김우빈이 전자발찌 대상자를 24시간 밀착해 관리하는 무도 실무관이 돼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영화입니다. 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풍향을 고려하면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도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라면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건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곳곳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홍민기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도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제약회사 창고 지붕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천만 원 넘는 재산 피해까지 났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날아온 쓰레기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재산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 일단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만약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배상 명령은커녕 우리 법원의 재판 절차에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출판물이나 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 권료를 맡아두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배상금을 대신 요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경문협이 북한의 책임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자체가 경문협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북한 당국의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고요, 법원에서는. 북한에 구금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유족들처럼 해외에 숨겨진 북한 당국의 자산을 찾아내 몰수할 수도 있지만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개인으로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등으로 민간 피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북한의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후적으로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하루빨리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막을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구구절 정권 수립일에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보낸 사실이 일주일이 지나서야 공개됐는데 늘 강조해오던 협조나 협력이라는 표현도 서한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당시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답전에 기재된 발송 날짜는 지난 15일로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를 공개한 겁니다. 서한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사의를 표한 뒤 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건 두 나라 인민 공동의 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 공동의 위협 수행에서 앞으로도 훌륭한 결실이 있길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던 지난해 구구절 서한과 비교하면 비교적 의례적인 수준의 인사 정도를 읽힙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서한을 주고받은 건 올해 1월 1일 이후 8개월 만으로 앞서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도 지난해보다 북중 우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줄었습니다. 과거 혈맹이라던 북중 간의 이상 징후가 올해 들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양 정상의 서한에서도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중 관계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단둥이나 이런 지역에서 냉랭한 분위기는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표면적인 의례치레 정도의 어떤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북러 간 밀착은 여러 분야에서 더욱 공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쇼이구 국가안보의 서기가 최근 방북해
김 위원장의 극진한 대접을 받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자세히 보도됐고, 최선희 외무상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 대신 유라시아 여성 포럼 행사가 열린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포럼 연설에서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어떤 적대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한 대목에선 러시아의 정의의 성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 중인 프로농구 창원 LG가 지난 시즌 일본 B리그 준우승팀인 류큐 골든킹스와 친선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다졌습니다. LG는 어제 일본 오키나와 아레나에서 열린 류큐와의 친선 경기에서 87대 67로 졌지만 올 시즌 팀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며 새 시즌에 대비한 전술을 점검했습니다. LG와 류큐의 경기가 열린 최신식 경기장 오키나와 아레나에서는 친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9천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 일본에서의 농구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요리 경쟁 예능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공개 초반부터 흥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필릭스 페트롤을 보면 흑백 요리사는 4개 회차가 먼저 공개된 지난 17일부터 사흘 연속 국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세계 10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다음 달 초까지 남은 8개 회차가 차례대로 공개되며 더 높은 흥행 실적을 낼지 주목됩니다. 흑백 요리사는 최고의 요리사 자리를 놓고 100명이 경쟁을 펼치는 요리 경쟁 예능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서울 기온은 16.7도로 다소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7도 안팎까지 올라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겉옷 잘 챙기셔야겠고요. 환절기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 강릉 15.9도, 청주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26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가끔 비가 이어질 뿐 그 밖에 전국은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햇볕 차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나타나면서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